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뭐 전기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공부를 하시면서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뭐 대략적으로 예상하셨겠지만 2021년부터 KC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뭐 필기나 실기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정기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제가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지만 뭐 예전 영상이라 그런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많이들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모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년 필기시험의 적용이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필기, 그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제가 실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다 보면 좀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필기예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C죠. 한마디로 전기 관련된 법입니다. 법이에요. 근데 이 KC 규정이 어떤 법을 많이 적용했냐면 예전에 우리가 IC 60364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굉장히 많이 적용했습니다. 이런 거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해방 후에 해방을 하고 나서 전기 체계를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대로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전력 체계를 미국 시스템, 서양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전원 공급받는 것은 미국 시스템으로 하고 그냥 수용과 전기를 받아 쓰는 쪽은 일본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다소 좀 언밸런스한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공급이 미국 서양식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측도 미국이나 이런 서양식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양에 미국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적용한 것이 이 KC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적용되는 이 KC 규정은 IC 60364를 많이 적용했다는 거죠. 전부가 아니고 일부지만은 다른 법도 적용했지만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압 관련 내용입니다. 저압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압과 특고압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얘들이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바뀐 KC 규정이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고 그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인데 결과적으로 필기시험에서요 5과목이 있죠. 5과목이 법규 과목입니다. 그 법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압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 저압 관련 시스템이지만 법규 중에서 뭐 접지나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접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자기압 복격 우리가 저압 부분에서 많이 그 규정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기 자기압에서 배우는 전개의 작용, 자개의 작용 이런 부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회로 이론에서 뭐 키르요프 법칙, 옴의 법칙, 그 다음에 뭐 교류에서 주파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전력, 단상전력, 삼상전력 이런 개념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도 마찬가지죠. 전기기기에서 직류기, 뭐 교류기, 그 다음에 뭐 정류기 이런 동작 원리들이 법과 관련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KC 규정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력공학 볼게요. 전력공학은 우리가 송전, 배전, 발전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송전, 배전 이런 것도 거의 고압이나 특고압 부분이기 때문에 저압에서 적용되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뭐 전력공학에서도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접지 관련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뭐 지중 전선로에서 매설 깊이 이런 부분은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나마 전력공학 과목에서 다소 영향이 있지만 시험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변화까지는 없다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예전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과목은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다소 많은 부분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교재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규 과목에서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고압과 특고압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많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저압 부분에서 많은 부분, 저압에서의 많은 부분, 그 다음에 뭐 접지 관련된 거, 절연 내력, 배선 설비, 그 다음에 전기 철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에서도 다소 변화되는 부분과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그 판단 기준 있죠. 판단 기준에는 없었다가 추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되는 부분, 이 부분에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의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출제될 부분도 뭐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근데 실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체 20문제를 전부 다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그분들께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출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관연도에서 삭제되거나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뭐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제가 뭐 예상하건대 한 30% 정도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 30%는 뭐 삭제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 변경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요. 이 30% 정도, 한 과목에서 30%라면 20문제 중에서 6문제 정도죠. 이 정도면 시험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꼭 변경된 교재와 영상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다산에서 출시하고 있는 필기 교재, 즉 필기 정규반이나 관연도 교재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모두 대부분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게 있죠. 법규가 적용되는 초반에는 특성상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수시로 정오표 등을 좀 확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방문하셔서 정오표, 우리가 카페나 혹은 다산에도 홈페이지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여름 정도부터 뭐 유튜브 영상에 뭐 몇 개 건너 하나씩 KC 규정 관련 얘기, KC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막 KC 규정 적용되면 뭐 다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좀 꼭 좀 합격해 달라, 마음 좀 단단히 먹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름만 해도 그때가 언제 오나 싶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 변경된 규정을 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때가 이제 오고 말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나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혼란 겪지 않으시고 최대한 편하게 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영상 너무 길면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뭐
다음 영상에서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필기에 대한 공부 방법, 준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